예,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이제 그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호근 교수라고 하는데요. 뭐 경제학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시험만 이제 보험계리사 과목에 이제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한테는 뭐 크게 비중이 있는 과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어차피 뭐 1차 시험이야 그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1차 시험 공부는 그 여러분들 그 2차 시험 공부하고는 좀 그 공부 과목이 좀 달라야 돼요. 특히 이제 이 보험계리사 이제 시험을 친 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 이런 쪽 전공자가 많고 또 문과 학생들에 비해 가지고 이제 성격상 좀 꼼꼼하고 또 보험계리사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성격이 꼼꼼하지 않으면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1차 시험은 오히려 이게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그거를 그 100% 내가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법이 아니다.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보험계리사 그 경제학 출제 경쟁을 보면은 뭐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항상 그 보면은 그 미시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그하고 관련된 그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기대 효용 이론이라든가 또 뒤에 보면은 그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이 이제 보험 시장하고 상당히 연관돼 가지고 항상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쪽은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항상 이제 출제되다 보니까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쪽 파트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가 않았어요. 그런 거는 이제까지 이제 그 보험계리사 경제학 문제에서 처음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데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게 뭐 단락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논리적으로 연결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을 뭐 집중적으로 파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. 근데 아까 했는 말하고 좀 모순되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게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상당히 이제 논리적이고 그 쭉 연결된 학문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수학하고 비슷하죠. 수학도 뭐 사칙 연산을 알아야지 뒤에 뭐 함수도 알고 또 왜 미분적분도 아는 거 아닙니까? 그 밑에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은 위에 고난도의 어떤 그 학습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. 경제학도 그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이제 처음과 끝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특히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 보험계리사 친 학생들한테 아주 그 저기 유리한 과목이에요. 우선 수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일단 그 보험계리사 뭐냐면은 이 치는 학생들은 수학이나 통계학 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경제학을 학습할 수 있는 그 기초적 소양이 많이 길러져 있다.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문제 출제 경쟁을 보면은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해는 뭐 한 5문제, 또 어떤 해는 좀 이제 어렵게 난이도가 출제가 되면은 한 7, 8문제까지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또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가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아주 그 기본적이고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기초적인 부분을 열심히 하면은 뭐 한 70점에서 한 80점. 그러니까 한 그 정도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무슨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강단 올랐을 때 30대였는데 지금 한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환갑될 나이도 다 되고 이래가지고 우선 이제 풀다 보니까 내가 계산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. 근데 여러분들 뭐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계산 문제가 의외로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. 특히 보험계리사 이쪽 시험이 좀 계산 문제가 많긴 한데, 근데 제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지. 근데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죠. 그래서 한 작년에 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미시, 거시 뭐 이렇게 국제, 그 거시하고 국제가 이제 같은 이제 팩터로 묶여가지고 이제 거시하고 국제를 같이 묶고 이제 미시를 따로 하는데 그, 그 출제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거의 대동소이해요. 그래서 한 반반씩 출제가 되니까. 근데 미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거시를 공부해야 돼. 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제학 학문 자체가 이 논리적이고 수밀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미시를 하지 않고 거시를 해버리면은 이게 앞뒤 중구난방이 돼요.
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뭐 저기 4월 달에 뭐 1차 시험 보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은 합격하기 힘들어요. 이 경제학. 오래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. 그 다음 해도 또 있으니까 혹시 뭐 너무 급한 마음에 뭐 거시부터 하겠다. 이건 절대 통용되지 않는다. 이 원래 경제학 원론 하면은 미시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 커리큘럼에서는 뭐 경제학 원론책을 보면 뭐 미시, 거시, 국정 막 다 짬뽕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. 이 미시경제학이 바로 경제학 원론이고 이것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거시나 국제로 넘어가는. 어떻게 보면 거시하고 국제경제학은 경제학의 하나의 그 분파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항상 미시가 기본이 되고 또 이 미시는 이제 수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아시고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잘 습득하면 되고 너무 또 이게 디테일하고 그런 문제는 할 필요가 없다. 작년에 여기 내가 쭉 그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출정 인장을 한번 봤는데 이전 먹고 있었다가 뭐 근로장려세제라고 뭐 그런 문제 출제가 됐더라고. 그래서 이 정부가 특히 들어가지고 뭐 되게 황당한 뭐 소득주도 성장 듣도 보도 못한 뭐 소위 말 득보잡 이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그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이념적인 경제 정책을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완전히 경제 개판 만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야.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저기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정부가 처음에 꺼내던 칼이 이 근로장려세제라는 ETIS라는 게 있었어. 그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내가 뭐 그런 분파문까지 다 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. 그래 갑자기 그런 문제가 출제하니까 학생들이 당황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건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. 아, 선생도 모르는데 뭐 저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어? 그냥 찍고 끝나는 거지.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럼 내년에 소득주도 성장에서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?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와도 어차피 그 문제는 어떻게 출제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면에서는 그 전적 시사에 흐르는 그런 면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. 항상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. 그리고 난이도는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문과 쪽의 자격시험에서는 항상 1차 시험에 경제학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. 이 문과 자격제라는 게 뭐 여기 사실 보험계산 어떻게 보면은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이 상당히 가까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뭐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 옛날에 저기 사법시험도 있었잖아요. 그 행정고시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때. 그 보면 항상 그 1차 시험에 그 자격 시험에 법하고 경제가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실무야. 실무기 때문에 법은 딸딸딸 외우면 끝나는 거야. 근데 경제가 바로 이론적인 베이스. 그리고 모든 그 저기 사회과학의 이론적인 그 밑바탕이 다 경제에서 나온 거예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 자체가 그 이론적 베이스를 그 저기 제공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. 문과 학생들이 이야기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그건 좀 아시고. 법은 사실 처음에 딱 이 법학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도 지금 1차 시험에 보험법인가 뭐 그런 거 보죠. 그 원래 그 자격시험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게 실무인 거야. 근데 보험업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딱딱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. 뭐 보험회사는 이렇게 해야지 뭐 설립이 허가된다 아니면 뭐 어떻게 되면은 뭐 파산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? 근데 용어 자체가 처음에는 뭐 이 법률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긴 하지만 또 뭐 이 해제와 해지가 틀리고 무효하고 취소가 틀리고 뭐 이런 저 디테일한 면에서 뭐 저기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건 사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돼요. 근데 이 경제학이라는 거는 이 전공자가 아니고는 그 뭐냐면은 사실 책 읽어봐야 알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기 4월달 시험을 치니까 그 빨리 합격하는 길은 있잖아요.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 보험계리사 이런 쪽 이 경제학은 뭐라 뭐 기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기출 문제만 열심히 풀어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. 근데 기출 문제만 하시면 안 되는 거야. 그 이론을 잘 들어야 돼요. 어느 정도 이론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험 직전에 앞서 가지고 바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70점 정도 뭐 나오지 않겠느냐. 특히 공부할 때 너무 그 깊이 뭐냐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내가 꼭 강조드릴게요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 미래보험은 제가 뭐 옛날에 소식 쪽에 그 30대 막 강의할 때는 제가 이 경제학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뭐 한창 때는 한 5군데도 돌아다니고 그랬어요. 경제학이 뭐 여기만 나오는 시험이 아니고 뭐 공인노무사, 뭐 회계사, 또 공무원 7급, 뭐 별의별 시험에 다 들어가잖아요. 여기저기 하고 한참 다닐 때는 한 5군데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우리 학교에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미래보험은 참 내가 뭐냐면은 참 정이 가는 학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20년 학원 팻말 달고요. 20년 이상
한 학원이 없습니다. 옛날에 내가 다니던 학원 다 없어졌어요. 망하고 도망가고. 여기 진짜 내가 볼 때 원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진짜 성실하고 특히 참 정직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학원 하나 진짜 잘 선택했다는 건 내가 참 올해 들어가지고 참 감회가 새로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원래 다른 학원 가서 내가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 학원은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그거 하나는 신뢰할 만해요. 여러분들 그 우리 학원에 한번 보세요. 20년 동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. 노량진 가면 공문항 수두룩한데 내가 옛날에 뭐 다녔던 학원 보니까 요새 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 뭐 공단기가 뭐 들어가지고 싹 다 없어지고 또 옛날에 내가 한참 있을 때 그 뭐 남부 뭐 메가스 뭐더라 저게 하여튼 뭐 그런 이름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저런 학원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재편되고 또 뭐 메가스타디가 들어온다 이런 말 하고 제가 이제 요새 그쪽 업계에 내가 발을 안 들다 보니까 제 사실 모르겠는데 20년 이상 가는 학원이 잘 없다 알겠습니다. 이 학원은 진짜 대단하다. 여러분들 그걸 꼭 뭐냐면은 아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 학원 갈 필요 없어. 그냥 이 학원 저기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. 또 이 학원을 통해 가지고 배출된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나게 이 업계에 많이 깔려 있어. 저야 뭐 보험계리사 업계를 잘 모르지만은 2차 시험 하신 분들은 다 그 보험업계에 여러분 선배 되신 분들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하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? 그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1등 그 만점자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그 만점 맞느냐?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게 제일 정도예요, 사실은. 시험에 합격하는 딴 거 없어요. 열심히 하고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을 습득하는 게 이제 교수들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입니다. 하여튼 저기 새해에 여러분 다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졌다고 하던데 2차 시험은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 해가지고는 합격하기 힘들 것 같고 1차 시험이 이제 5년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주어지니까 1차 시험을 여러분 잘 쳐야 돼요. 2차 시험 아무리 해봤자 1차 시험 떨어지면 2차 시험 볼 기회도 없잖아. 1차 시험을 칠 때까지는 1차 시험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.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하여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